국회와는 한 발짝 떨어져서 민심과는 한 발짝, 아니 두 발짝 더 가까운 곳에서 할 말은 하는 여의도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김용남,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마이너리그 웃으면 어떡하니? 아니, 이거 참 너무하네. 그래도 이 리그에 타이틀이. 껴있는 게 어디예요? 참 성격 좋습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은 최소 1회 이상 의원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도 원내 진입을 매우 노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미지 게임 한번 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뭐? 이 가운데 22대 원내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는 분을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힘든 사람. 네, 현실적으로. 의사진행 발언. 오른손으로 찍습니까? 왼손으로 찍습니까? 우파요? 좌파요? 그거는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다 각자 찍으셨고. 근데 박원석 의원 2표 나왔어요. 투표 나왔습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님은 박원석. 왜 그렇게 보시죠? 정의당이 요새 힘들어요. 당 사정이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제가 너나 잘하세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 친윤이 없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친명도 없어. 아니, 그런 거 왜 분류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진짜. 저희는 위원장이시죠. 다 자유인이에요. 교육연수 자유인. 위원장. 우리가 알잖아요, 내심을. 네네. 자, 잡담 금지해 주시고요. 네, 장례 정리하고 빨리 출발해야 자, 될것 언제든 같아요.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준비가 된 네 분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네 분과 함께 여의도 마이너리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왜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기현 대표. 목 쉬실만 해요.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쉴 정도로 열변을 토했는데요. 그 열변의 대부분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톤이 일단 높잖아요. 너무 높았죠. 목소리도 컸어요. 네. 그리고 제스처도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기보다는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대중 연설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께서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아름답다. 위해서 네네네. 열정적인 모습 약간 아름다워요. 위태했거든요. 옆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김용남 의원의 발언을 본인의 당적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니 정신을 아직 놓지 않았잖아요. 네네네네. 김기현 대표 비판할 때 당대표 선거 때부터 용대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듯한 흔적이 많이 보였잖아요. 용산 대통령이죠. 용산 대통령실 예. 용대실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거 모르는 시청자가 더 라이브 보는 분들은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자, 용산 대통령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닉네임이 뭐였었냐면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이다. 본인의 취지는 없고 본인의 소신, 소명의식 이런 게 없었다. 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집회장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태극기 부대가 들어온 듯한 착각을 받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해요. 그 누구예요? 그 누군가는 용대실의 그 본사 사장이겠죠. 본사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밖에 없었다. 본사 소장이 뭘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국힘의 미래 비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로지 이재명 잡고 민주당 비판하는 게 우리 여당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이 정권의 성격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개인적, 영달을 위해선 성공적인 연설이다. 국힘을 위해선 완전히 패배작이고 국민을 위해서는 그냥 아내님만도 못했다. 아유. 아니, 협치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니 친명의 대리인이 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본인도 소화가 안 되는 말은 좀 삼가주세요. 빨리 다음 네. 순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문재인 정권 비판 엄청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바꿀 때는 바뀐 정권이 더 잘해라 이렇게 이제 정권을 준 건데 네. 그러면 국민들이 관심사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그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연금 개혁 이런 거 하기로 해놓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들, 비전 이런 것들을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실에다가 정부에다가 이거 우리 하기로 한 거 여당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좀 점잖게 정책적 대안을 좀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좀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아쉽게 것 느껴졌다. 같아요. 네. 그 본회의장 마이크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저게 꺼지지 않고서는 목이 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셨는지 아마 정말 성능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마이크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저렇게 목이 쉬었다는 것은 김기현 대표께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을까? 예.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아마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 연설에 자극을 많이 받으셨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비슷한 저는 점이에요. 그게 꼭 뭐 용산 그 대통령실이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대표가 존재감이 없다. 좀 약하다. 김 대표가 아니고 김 대리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심하네. 그런 걸 너무 의식했던 게 아닌가 네, 그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보통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가 뭐라고 하든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도전이 뭐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과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이런 비전을 주로 제안을 합니다. 아주 좀 거시적이고 네. 그리고 점잖은. 근데 저렇게 야당과 지난 정권을 비난하는 대표 연설은 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원내대표도 저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부대변인 정도가 정당에 네. 상대당을 막 그 정론관에 나와가지고 공격할 때 그런 어떤 이 톤과 그런 매너와 그런 내용이어서 네. 다소는 조금 어제 의외였고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분이 다 원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이거는 불쾌한 내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 수를 10%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30석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이 발언은 왜 나온 건지. 정치 개혁의 방향, 뭐 그게 선거구제 개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 첫 번째는 국회 해산이겠죠. 국회 꼴보기 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거는 우리 헌법상 불가능하고 네.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거. 저는 평소에 정수 좀 줄이자는 주장을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19대 때 있을 때 50석 정도를 줄이자 뭐 이런 주장도 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 통일될 때도 합쳐서 300석 정도의 단원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통일을 하고 대비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한 200석, 북한 100석 정도로 300석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통일부 장관. 하는데 네. 뭐 정치 개혁의 핵심으로서 의원 정수 축소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많이 왜곡하는 건데. 그래요? 국민들이 의원들 꼴보기 싫어하고 네. 국회에 대해서 평가가 인색한 거는 네.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고 쓸데없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숫자는 지금 OECD 평균이나 이런 거 비교해보면 우리가 적습니다. 특히 단원제 하는 국가들 OECD에서 대부분 인구 4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17만 명당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원제 하는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은 한 8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OECD 수준에 맞추려면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를 한 630명 정도로 늘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제안은 국회의원들 특권이나 또 국회의원들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동결시키고 대신에 숫자를 늘려서 일을 많이 하게 하자. 근데 그 제안하고는 지금 전혀 상반된 제안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진행했습니다. 예,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여전히 팽팽해요. 네. 그런데 비례대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압도적 찬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압도적 찬성이 많은데 저렇게 줄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가 주냐면 비례대표가 줄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방향하고 너무 역행되는 말씀을 당내 합의도 없이 하셨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정수 줄이라고 항상 주장하면서 망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철수 의원이요. 맨날 반으로 줄이자 그랬거든요. 아니 망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 계속 도전하는데 계속 철수잖아요. 이름은 안철수인데. 아니 그래도 거기는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뛸때 망해요. 맞는 말이에요, 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입성이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0.5선이 어디 일선에 도전합니까? 안철수 의원은 의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의원수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달콤하게 들리지만 네네. 이제는 이런 거에 현혹될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 내려놓겠다, 민주당 혁신하겠다 했더니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것을 뜬금없이 내놓은 거예요. 아, 이게 여론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30%이고 죽어도 못한다가 50%로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을 때는 아무리 포퓰리즘적 안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거는 무언가 이재명 대표의 혁신과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는데 깜짝 놀라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는 잘못 내놨다. 예. 일단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다 포퓰리즘이에요. 아,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저는 보수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논의를. 네네. 근데 원래 4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회가 자기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런 데서 교착이 돼 있는데 우리 당의 생각은 입장은 이런 거고 이렇게 선거제도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합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이 얘기 다 빠지고 그냥 인원 감축만 나와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정리하면 뜬금포에 갑툭튀다. 예. 아니 왜 정리를 하세요? 그 MC예요? 그 왜 정리하고 그래요? 네. 국회 안 들어갈 거면은 그 제 말에 토달지 마세요. 저하고 함께 들어오고 싶으면 잘한다 자, 이러세요. 여러분 드디어 민주당 혁신이 뛰었습니다. 7명의 혁신위원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단어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고 오시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개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 혁신이 일단 우리 국민의힘 두 분은 이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 혁신이 여기에 그 힘이 제대로 좀 실릴까요? 어떻습니까? 내용인즉슨 일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 윤석열 검찰 탄압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 각오하라 이렇게 들려요. 그거 없었는데요? 그렇게 들려요. 아, 들렸다고요? 예, 그렇게 들리고 아. 뼈를 깎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은 네. 잘 싸우는 의원들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환청을 들으시네. 아 근데 오늘 김영 컨셉 좋아. 정복이 저격수야. 아니야. 뭐 환청이 막 아니 들리시나 오늘 봐요. 김 의원님이 깐죽 컨셉 좋아요. 아니 근데 네. 요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저녁 내내 제가 한 몇 군데 전화를 돌렸어요. 당내. 단내 네. 의원들이 나 떨고 있니? 왜요? 아니 이게 그런 의미로 다 의원들은 나라가 받아들인다고? 예. 우리 열심히 안 싸우면 나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공천 혁신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보시는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해에 대해 한채 관심도 없습니다. 공천 아니에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제대로 대여 투쟁하지 않는 의원들 살아남지 못할 테니 각오하라. 옛날에 민주당에도 잠깐 계셨고 네, 네, 네. 또 국민의힘 왜 철새 얘기를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훈수두기에 적당한 아니요, 포지션이 저는 아니냐. 잘 알아요. 저도 이제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망하면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개판돼요. 그러니까 국민만 손해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가 열심히 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한테 정말 좋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심판을 받은 건데 그럼 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반복하시면 똑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혁신을 하려면 네. 진짜 칼을 들어야 돼요. 비대위면 그건 진짜 칼입니다. 왜냐하면 공천에 날릴 수 있으니까. 네. 당 지도부 그대로 있고 공천권이 없는 혁신은 애매해요. 그거는 약간 이제 3단봉 같은 걸 든 건데 이 3단봉이 다 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저 혁신위의 성패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에 김상곤이 혁신위 때 수많은 정치개혁안을 내놨거든요. 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하면 공천 안 한다. 근데 그거 총투표해가지고 뒤집었잖아요. 이런 게 보통 혁신위의 결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네. 보기엔 김은경 혁신위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어요. 실어준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정말 독심술하는 거예요, 힘을 실어줄 지금? 것 같으면 네. 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요? 그게 혁신위의 혁신안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당대표가 혁신위가 강하게 주장하니까 밀려서 그걸 수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줬으면 혁신위에 어마어마한 힘이 힘이 실리겠군요. 실리고 혁신위가 뭘 추진하겠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야 저거 진짜 하려나 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기 장사로 그냥 팔아 먹었어요. 힘이 안 근데 실려요. 김용남 의원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뭐 좋은 거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 저녁을 저기 굶었어요. 그 김용남 의원은 민주당이 뭘 잘해도 칭찬 안 합니다. 민주당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유. 저런 평가는 안 듣는 이만 아유, 사람은 잘한다고 얘기해요. 수능 이슈 뜨겁거든요. 수능 이슈. 수능 이슈야 돼, 수능 이슈. 네. 킬러 문항 하나가 약 1조짜리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업계에서는 그 문제풀이 노하우를 갖다가 강점으로 부각시켜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 언론들이 받아 쓰고 있다고요. 네, 교육 현장의 혼란, 이 사교육계 책임으로 여권에서는 목소리를 좀 모아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입될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정말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평가의 영역인데 네. 그걸 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5개월 남은 수능을 이렇게 예측 불가능 상황으로 빠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어제 오늘 사이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슨 얘기가 도냐면 오케이. 킬러 문항 포기하고 준킬러 문항 학습으로 가자. 이게 사교육 시장이에요, 대한민국은.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한마디 던져가지고 킬러 문항 출제 안 하면 사교육 줄어듭니까? 사교육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냐고. 그러면서 동시에 발표한 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한다. 네. 이거 원래 2025년까지 폐지 방침이었는데. 그랬었죠. 그걸 사교육을 조장하는 말하자면 학교 서열화 제도예요. 네. 근데 그건 유지하면서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시험의 난이도 낮춰가지고 사교육 없애겠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뭐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교육평가원장 쫓아내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했던 그 대학교육 담당국장 그 경질하고 이게 진짜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이런 권력기관은 얘기마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마저 관가에 퍼질 정도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사교육비 경감을 얘기하면서 자사고는 존치시키는 이 아이러니를 지적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평준화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대통령께서 뭐 킬러 문항 뭐 이런 언급을 하셨을 때 저거는 대통령이 언급하기에는 너무 마이너한 이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모 프로그램에서 킬러 문항을 하나 주고 풀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저희 때하고는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수준이 이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봉이 100억, 200억이 넘어간다는 일타 강사들의 어떤 먹이사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의 원인 제공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대 수혜자가 사교육업계고 소위 일타 강사 아니면 잘 나가는 입시 학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 당국과 네. 학원가와의 이권 카르텔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 그런 겁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라.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교육 분야에 종사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공정성이라는 게 내용의 공정성도 있고 절차의 공정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무리하게 꼬아가지고 변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그러한 틀과 가이드라인 하에서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쭉 해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학부모들도 전부 거기에다가 몰빵을 해왔죠. 그런데 전념. 네, 전념을 해왔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공영방송인데 네, 예. 그런데 그런 네. 전념. 근데 예. 네, 전념을 방송에 해왔는데 전념해 주시고요. 예.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금 150일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바꾸면 오히려 거기에 열심히 성실히 그 기준에 맞춰가 준비해온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공정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절차적 공정성을 일단 지켜야 되고요. 하다못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자. 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당장 지금 하자 이러면 엄청나게 혼란을 가지고 오고요. 저는 이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불공정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사교육 시장도 문제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그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문제인 서열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게 비전, 일자리, 그다음에 내가 혹시 지금 별로 만족하지 않아도 나중에 노동교육을 잘 받으면 네. 직업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네. 좀 전념을 해주시면 네. 지뢰밭입니다. 수능이나 교육에 대해서 얘기는 지뢰가 하나 터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사과하고 빠져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묶으려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 제2의 바이든 난립은 상황입니다. 발언은 대통령이 하고 교육부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탓을 돌렸어요? 사교육계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을 얘기해요. 바이든 난림은 보도한 MBC의 책임을 묻는 것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정봉주 의원님이 사교육계 출신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잘하고 모르실까 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학원 운영하셨고 고3 때 성적은 아마 김용남 의원님이 제일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